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6월 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 속도는 1.25배속으로 하시면 좋고요.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 며칠 지수가 오늘 좀 하락을 좀 하기도 했었고, 종목들 움직임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좀 힘들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매매했던 거는 이제 라운시큐어를 매매를 좀 했고요. 이렇게 몇 종목 매매를 했었고, 라운시큐어는 이제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시가에 팔았습니다. 그냥 운 좋게 어제 장 후반쯤 한 몇 시에 했냐, 11시에 매수를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 이제 갭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갭 뜰 때 시초가에 정리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겼고, 그다음에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전에 매수를 했고요. 이 음봉 나올 때 매수한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올 때 시가에 정리를 했고, 거의 시초가에 정리를 했었고, 절반을. 그 다음 밑으로 이제 얘를 좀 지켜볼까 했었는데,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지켜볼까 싶기도 했었는데, 판 이유는 갑자기 지수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그냥 정리하자. 왜냐면은 또 보유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많아지면은 대응하기도 힘들고 해서 일단 이렇게 이 종목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아난티에는 제가 오늘 오전에 바빠가지고 매매를 잘 못했는데요. 아난티 원래 1,900원 절반 매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목표로 생각을 하고 어제 샀거든요. 근데 어제 샀는데 오늘 장을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일단 올라가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질 때 좀 늦게 봐가지고, 그냥 여기 전 저점 분봉상에서 아침에 만들어졌던 여기 저점 있죠.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겠다. 그러니까 자동 익절해야겠다 해서 그냥 1.72% 챙기면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유로는 일단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게, 제가 50% 매도를 여기 3,820원에다가 걸어놨는데 딱 체결만 되고 안 팔렸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어차피 오후장 들어서 지수도 안 좋고 해서 어차피 약한 종목이다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 얘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일봉을 잠깐 보면은 그래도 꽤 이렇게 밑에서 잘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좀 먹으면서 매매를 했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 상장 관련된 이슈로 엮여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가지고 여기서 절반 매도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위에서 판 물량을 여기서 다시 밑으로 떨어질 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매수했는데, 근데 이렇게 밑으로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원래 제 그 이 손절가가 여기였는데 여기 확 떨어져 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좀 손해를 보면서, 이익이었는데 손해를 보면서 탈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느도 일단 일봉을 봤을 때 나쁜 종목이 아니거든요. 보복 소비 관련돼서 이게 화장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보복 소비 관련돼서 계속 그래도 시장 안 좋은데 모습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게 가네요. 움직임 자체가 좀 더럽게 간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안 깨야 될 곳을 그냥 이렇게 밑으로 확 빼놓고 다시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별로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제 뽑았던 종목을 볼 건데요. 일단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어제 여기 됐고요. 근데 얘가 이제 손절은 안 됐는데 다행히 6,940원까지 떨어졌는데 손절가가 지워졌네요. 얘는 그냥 손절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그 손절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한 2.8%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것 같고요. 얘는 이제 그냥 지우겠습니다. 우리 DI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침에 이게 매수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상관없네요. 이렇게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치면은 한 5%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DIC는 3분봉으로 봐도 어떤 모습이냐, 시가가 밑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여기 저희 딱 매수가 체결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럼 잘 매도했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24,200원, 24,200원이고, 그 다음에 23,700원이 손절가였는데
이때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손절 나간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손절했다 생각하고 한 2.2% 정도 손실이 발생했네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관심 종목 매매한 거를 보면은 1승 2패로 한 그냥 본전가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본전 매매를 한 것 같고요. 확실히 장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전주들이 빠지면서 다른 테마에 돈이 많이 몰리고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 갖고 뚝배기를 깨는 종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종목이 많아가지고 힘든 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에서 코로나19 디지털 증명서 규정 승인한다라고 했고, 이 내용을 이제 QR코드랑 이런 것들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증명서 관련해가지고 뭐 라운시큐어가 오늘도 갭을 띄워놓고 상승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이 있거든요. 여기 저항대 여기를 넘어줄 건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15년부터 만들어졌던 고점인데 이번에 넘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아이크래프트 얘도 이제 QR코드 관련된 종목이죠.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관련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 21선을 아직 안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도 어제 올랐다가 오늘 많이 빠진 상태고요. 일단 백신 여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살짝 끌리지는 않습니다. 하도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러워가지고 끌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카카오 모빌리티 1,400억 원 투자 유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1,400억 원 투자 유치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플랫폼 확장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글로벌 투자사 이 컨소시엄 이쪽이랑 칼라일로부터 1,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합니다. 관련주가 뭐가 있냐면은 DA 테크놀로지가 관련주로 있고요. 아마 알톤 스포츠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막 터지고 했던 종목들이 아니라서 만약 얘네들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 내일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400억 달러 원전 사업 한다라는 거고, 일단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요즘 시장에서 많이 빠졌죠. 근데 뭐 한전 산업도 어제 그래도 올랐다가 이제 빠지고 있고, 뭐 그다음에 BHI,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 우리기술 중간중간에 이런 반등이 나와줍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하는데,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그냥 전 손이 안 가가지고 매매를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뭐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오면은 그냥 그때 매수할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전조 해가지고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2008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 한 번씩 뭐 철강주나 구리주들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철강주는 좀 나쁘진 않은데 구리주나 이런 쪽은 그렇게 힘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차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 인수전 참여해가지고 이제 쌍방울이랑 이 하림이 상한가를 갔었고요. 쌍방울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 하림도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스타항공. 근데 이게 이거가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렇게 재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인수를 하더라도 또 오히려 시장에 이 종목에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스타항공을 사면서 현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이번에 토뱅이라고 이제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삼국지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한국전자 인증이 오늘 어차피 그 2시에 본회의를 하고 나서 3시쯤에 발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매매를 안 했고, 이 종목이 이제 이때 승인이 나면서 올렸다가 확 이렇게 바로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런 뚝배기를 깨는 종목들이 꽤 많은 시장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뭐 따로 재료가 이제 연속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좀 지금 당장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조무사의 현란한 대리수술, 이제 수술실 CCTV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전 총리를 박용진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면 IT센이 일단 대표적인 대장주로 보이고요. 그나마 얘도 거래대금 그래도 터질 때 좀 터지기도 했었고,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자, 오르비텍도 뭐 연관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원전으로 많이 올라온 모습이어가지고 지금 볼 때는 이제 IT센 한번 좀 볼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로는 이제 코스피 오늘 마이너스 0.97%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양매도 그러니까 양매도가 되었고요. 11선을 살짝 지키는 것 같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 깰 수가 있다. 일단 지금 이를 깨러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이런 쌍바닥을 만드는 그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이 자리에서 꺾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리에서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이럴 때 조심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될 거는 계속 얘기했던 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쉽게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장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올라갈 만한 그런 호재가 좀 적어지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도 지금 이렇게 조정이 오고 있지만 그 상승을 하는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상승을 하는 쪽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움직임 뭐 지켜봐야겠죠. 이게 지나갈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 수급은 이제 개인이 매수를 좀 많이 했고 기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어제보다 더 많이 팔았네요. 예, 외국인은 더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내일 관심 종목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주들 보면은 시스코 진짜 미친 듯이 갑니다. 일단 그냥 잘 가는구나 싶어서 그냥 보고만 있고요. 그냥 항상 보고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방울 그래도 차트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에 박스권 만들어 놨던 거를 처음 뚫는 1차 상승이었고, 그래도 쌍방울은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하림은 2등주로 지금 올랐고요. 일단 쌍방울을 저는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플바이오 이 종목도 지금 미국의 바이오젠 그 치매에 관련돼서 이제 약물을 냈다라고 하는데 FDA 승인 소식에 이제 치매 테마로 엮여서 이 종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TA 항공은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그 이름에는 7월 달에 이제 단체 여행이 관광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로 올랐고요. 신성통상은 또 그 스파 브랜드로 자라를 제쳐가지고 2등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들로 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 관련돼서 반일 관련 종목으로도 올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셀리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3분기에 이제 K-백신 구매를 한다 뭐 이런 이슈로 올랐고요. 그러면은 내일 매매할 종목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한전산업 원전 관련 종목 일단은 살짝 끌리지가 않는데 정말 없으면은 그때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없으면 매수를 그래도 해보긴 해야겠죠. 헬릭스미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일단 헬릭스미스를 매수를 한번 해보고 수성이노베이션은 좀 그렇고 파워로직스는 해볼만 하네요. 예, 파워로직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테크나 파워로직스는 어차피 같은 비슷한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이네요. 엘크론 한택도 그렇고 서전기전까지는 그냥 안하고 일단은 우리종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 관련 종목 같은데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 해지 관련된 종목으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총 3종목을 뽑아 봤고요. 6월 9일날 6월 10일이네요. 내일 매매하니까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오늘 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아주 하나 더 밑으로 내려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에서 3% 2에서 3% 구간이면은 이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는 이런 저항대들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헬릭 스미스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얘가 테마가 이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소식으로 올랐던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매수를 한번 걸어 봅니다. 여기가 매수가가 되고 매도는 이런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종금입니다. 우리종금 얘도 우리은행 관련된 지주회사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얘는 이제 여기 전날에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2에서 3%면 얘쯤 되겠네요. 여기서 잡은 다음에 매도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